네, 육장의 근육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육장의 입 안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드 팔레이트와 소프트 팔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입천장 팔레이트 구개에 있는 근육입니다. 네, 구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언급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해서 이제 입천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입천장에 그림으로 보면 6-11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네, 입천장에, 그러니까 상악이죠. 상악 입천장에 보면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입천장을 보았을 때 입천장에 보면은 앞쪽에 혓바닥으로 여러분들이 대보셨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단단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드 팔레이트라고 하죠. 하드 팔레이트.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따지고 보면 하드 팔레이트는 대략 7, 8번 뒤쪽에 이렇게 있는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하드 팔레이트가 앞쪽이 하드 팔레이트가 되고 그냥 실제로 그냥 뼈가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여기에는 가운데에 보면 여기에는 보면 가운데에 팔라타인 라페가 있습니다. 팔라타인 라페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미디안 라인에 보면은 팔라타인 라페가 있고요. 요거를 팔라타인 라페 레이페라고 부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있습니다. 빨래판처럼 되어 있는 주름. 이건 사람에서도 만져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강아지를 기른다면 강아지의 입천장에는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수 있는데 이것을 루게라고 부르죠. 루게라고 부릅니다. 루가이 혹은 루게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걸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루게로 많이 부르고 앞쪽에 이제 여기에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인사이시브 파필라가 있습니다. 인사이시브 네, 철자가 엉켜서 여기서 다시 쓰면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해서 절치유두라고 불리는데요.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파필라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 여러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유두 실제 젖꼭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많은데 예컨대 이제 치아 형태학에서 나왔었던 진지바 파필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진지바 파필라 핑크색으로 돼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파필라라고 부르는데 입천장이 가운데 있는 여기도 파필라라고 불러서 인사이시 파필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방에 가면은 점처럼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포베아 팔라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단 입천장 하드 팔레이트와 소프트 팔레이트 경계가 여기 있는데 이 경계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총이치를 만들 때 이 경계선을 잘 찾기 위해서 바이브레이팅 라인이라고 해서 아 하고 소리를 낼 때 흔들리는 부분 같은 걸 대충 봐서 인델리브 펜슬 같은 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하고 위치 관계가 딱 정확하게 뭐 위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경계가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죠? 뼈가 끝나는 부위에 있을 테고, 팔라타인 본이 끝나는 쪽에 있겠죠. 그 뒤에부터는 머슬로 이루어져 있는 소프트 팔레이트가 이렇게 뒤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면은 뒤쪽에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뭔가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외수라고 하고 우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림, 그레이스 어나토미에 나와 있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대략 여기 어느 정도에서 소프트 팔레이트와 하드 팔레이트 경계가 있을 거고 이 뒷부분부터 소프트 팔레이트일 텐데요. 소프트 팔레이트 뒤에 경계에는 보면 두 가지 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안쪽에 있는 아치랑 그러니까 바깥쪽이 여러분들 눈앞에 더 가까이 있는 아치가 되겠죠. 그죠? 눈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치가 되고 더 안쪽에 있는 것이 더 깊은 곳에 있는 아치인데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아치가 뭐냐면 팔라토 글로살
G입니다. 글로살 아치입니다. 글로살 아치. 때때로는 이걸 바꿔서 글로소 팔라타인 네, 철자 틀렸네요. 팔라타인 아치라고도 부릅니다. 글로소 팔라타인 아치라고도 부르고, 네, 여기서는 글로소 팔라타인 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팔라토 글로설 아치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치가 이제 뭐냐면, 뒤에 있는 아치는 팔라토 파린지알 아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하고 이 아치랑 이 그 두 아치의 사이에 보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일종의 이뮨 조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탄설입니다. 탄설. 편도선이죠. 편도선. 예, 편도선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팔라타인, 예, 여기 있는 것이 팔라타인 탄설 해서, 예, 탄설라이티스 하면 편도선염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부풀어는, 과거에는 이걸 뭐 제거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잘 제거 안 하죠. 예, 이렇게 되는 위치이고, 그 뒤에가 이제 여기 이제 암흑의 블랙홀처럼 보이는 이 부분, 네, 까만색이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연두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목구멍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스무스 퍼시움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 뒤에도 빛을 비추면 당연히 보이는데, 그것은 파링스, 인두의 벽입니다. 인두의 벽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리어 월 오브, 여기 이제 만약에 핑크색으로 뒤가 보인다면, 예, 인두의 포스테리어 월 오브 파링스가 되겠죠. 네, 그것이 그림 6-11-2에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약간 이해를 한 다음에, 네,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우고 돌아왔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국에 있는 5개의 근육의 이름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베이터, 벨리, 팔라티니. 일단 두 번째 텐저, 벨리, 팔라티니. 세 번째 우블라 머슬이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치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팔라토 글로살 머슬 혹은 팔라토 글로수스 머슬이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라토 글로수스 머슬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팔라토 파린지우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윌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돛이라는 뜻입니다. 돛단배 하면은 범선인데, 예, 범선할 때 그 범자로 쓰이죠. 범자로. 그래서, 예, 위에 있는 거를 국의 범거근이라고 쓰고, 밑에 있는 거를 국의 범장근이라고 씁니다. 장은 팽팽하게 당긴다. 텐저라고 하는 것이 당긴다라는 뜻이죠. 그죠? 레베이터는 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입천장을 들어 올리는 것이 레베이터, 소프트 팔레이트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레베이터 머슬이고요. 텐저는 입천장을 평평하게 이렇게 펴는 것입니다. 입천장 자체를 여기서 벨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돛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넓은 근육이 제법 큰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널찍한 돛처럼 생긴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식의 명칭이 붙은 것이고요. 우블라 머슬, 오블라 머슬은 우블라 머슬이 되니까 R자를 써야 되겠죠. 사실은 R자를 써서 우블라 머슬 혹은 머스큘러스 우블레라고 쓰면 되는데, 우블라 머슬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우블라에 들어있는 머슬이고요. 팔라토 글로수스 머슬은 팔라토 글로스살 아치 에 들어있는 근육, 팔라토 파린지우스 머슬은 팔라토 GR 아치에 들어있는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죠? 레베이터 벨리 팔라티니는 책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머슬이 되고요. 이게 들어 올리면 입천장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은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꼭 사람 같지 않은데, 네, 사람을 이 면에서 자른 다음에 뒤에서 눈이 여기 있을 때 눈을 뒤에서 본 이런 모습입니다. 눈동자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좀 이상해졌는데, 예, 한눈을 팔고 있네요. 이렇게 본 모습이 돼서 뒤쪽에서 본 거라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코아나라고 해서 포스테리어 네이절 어퍼처가 되죠. 뒤쪽에 있는 후비공이 되죠. 그죠? 후비공이 되고, 여기에 지금 제가 별표로 표시하는 거 이거 부분이 테리고이드 헤뮬러스죠.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고리 모양의 이거 고리 모양의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텐저밸리 팔라티니는 여기에 붙어 있는 지금 노란색인데 레베이터 밸리 팔라틴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연두색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머슬이죠. 여기에 있는 머슬인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입천장을 팽팽하게 하나요? 라고 하지만 이 헤뮬러스를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90도로. 뭐 90도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꺾여서 들어가서 입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6-12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팽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머슬들의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베이터 밸리 팔라티니 같은 경우는 관자뼈의 바위 끝 페트로스 포션이죠. 페트로스 포션 혹은 파트의 아랫면에 붙는다. 그리고 오디토리 튜브는 보니 파트랑 카틸레지너스 파트가 있는데 연골 부위에서 일어나서 정지는 입천장 널 힘줄 팔레타인 에포 뉴로시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하는 노란색에 해당되는 여기가 팔레타인 에포 뉴로시스 정도가 될 텐데요. 혹은 이제 입천장 그 소프트 팔레이트의 윗부분에서 이렇게 두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만나는 레베이터 밸리 팔라틴이랑 텐저 밸리 팔라틴이가 만나는 쪽에 있는 입천장 너림줄이 되겠죠. 팔라타인 에이포 뉴로시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당기면 입천장이 위로 들리겠죠. 그죠? 작용, 물령 입천장, 소프트 팔레이트를 올린다. 그리고 목구멍을 포시스를 폐쇄한다. 그리고 귀, 간, 오디토리 튜브의 인두를 넓혀준다. 인두 부위를 넓혀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미주신경 밑에 있는 자세한 것은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경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텐저밸리 팔라티니는 이는 곳이 조금 복잡한데 나비뼈의 스캐포이드 포즈 이거 역시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뿌리 쪽 부근에 있는 것이죠. 나비뼈 가시 스파인 오브 스파이노이드 본 그 다음에 귀관 오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분이고 이 근육은 자 4번이 어떻게 보면 근육의 주행 방향에 관해서 중요한 건데 기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주행 방향인데 이 근육의 힘줄은 나비뼈 갈고리 테리고이드 헤뮬러스의 고랑을 지나서 안쪽으로 향해 직각으로 굴곡한다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정지는 역시 팔라타인 에포 뉴로시스랑 입천장의 가로능선 트랜스버스 리지에 입천장 뼈의 가로능선인 트랜스버스 리지에 정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연구개를 팽팽하게 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자, 이 5개의 근육 중에서 그 신경이 독특한 근육이 텐저밸리 팔라틴입니다. 얘 하나만 3차 신경의 아래턱 신경 맨디뷸러 너브의 지배를 받고 나머지 팔레이트를 구성하는 팔레이트에 있는 근육들 4개는 모두 미주신경 10번째 크레니얼 너브입니다. 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 끝 우블라 머슬은 입천장의 디코가시 포스테리어 네이절 스파인 후비극이죠. 후비극 포스테리어 네이절 어퍼처의 아래쪽에 있는 대략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위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위에서 시작하거나 그다음 팔라타인 에이포 뉴로시스에서 나와서 목젖이 된다. 정지는 사실상 없죠.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목젖을 올린다. 수축하면 작아져서 목젖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입천장 혁은 팔라토 글로스스 머슬. 입천장 혀활. 입천장 혀활이라고 말씀드렸던 혀활이 뭐예요? 팔라토 글로살 아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표시하면 앞쪽에 있는 이 아치죠. 이 아치가 팔라토 글로살 아치 속에 위치하고 입천장 널 힘줄에서 닿습니다. 그리고 정지는 혀의 바깥쪽 부위 그리고 혀속 근육, 혀 자체로의 근육인 혀 가로근 트랜스버스 링구얼 머슬에 연속된다. 자, 혀에 있는 인트린식 머슬은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버스의
링구얼 머슬이 있어요. 이 링구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트랜스버스 머슬 오브 텅이 되겠죠, 그죠? 링구얼을 쓰면 뒤쪽에 텅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그래서 트랜스버스 머슬 오브 텅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네, 혀를 올리는 기능을 하고 목구멍을 좁힐 수 있겠죠. 이 아치가 수축하면 당연히 목구멍이 좁아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입천장 인두근 팔라토 파린주스 머슬은 파린스의 머슬로도 취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수가 하나 빠지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역시 팔라토 파린젤 아치 속에 있고요. 팔라탈 에포뉴로시스에서 서로 붙습니다. 그리고 정지는 정지는 방패연골 타이로이드 카틀리지의 뒷모서리에서 붙습니다. 작용은 물렁 입천장을 밑으로 내린다. 그리고 인두하고 후두를 위로 당길 수가 있고 목구멍을 좁히는 기능을 합니다. 신경은 역시 미주신경이고, 여기서 특별한 것은 텐저벨리 팔라티니만 3차 신경의 맨디뷸라 너브가 지배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머슬 수업 텅으로 넘어갑니다. 텅의 다른 구조물들, 뭐 파필라라든가 혀 점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혀에는 외래설근 익스트린식 머슬 수업 텅 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린식 머슬 수업 텅 해서 외래설근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래설근, 원래부터 그 텅 안에 있는, 그러니까 텅 바깥에서부터 텅으로 들어가는 근육 4가지와 텅 내부에 있는 근육 4가지, 혀 자체 근육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외래설근 죄송합니다. 외래설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익스트린식 혀 바깥 기운 근육 4가지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니오글로수스. 혀의 근육들은 다 글로수스가 붙죠. 이 익스트린식 머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하이오글로수스. 세 번째, 스타일로글로수스. 네 번째, 콘드로글로수스. 저희 이 머리 및 목 해부학책이 어떻게 보면 머리하고 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쓰여 있는 편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학부 과정의 수준을 약간 넘어서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콘드로글로수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 어나토미에 있는 그림을 참조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지니오글로수스는 지니오 하이오이드의 위에 붙죠. 멘탈 스파인의 위에 있는 수피리어 멘탈 스파인 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피리어 멘탈 스파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혀 쪽으로 들어가는 요렇게 생긴 근육들입니다. 그죠? 요렇게 생긴 근육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오글로수스는 하이오이드 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얘가 하이오글로수스죠. 그죠? 그리고 스타일로글로수스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어디 있나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스타일로글로수스입니다. 콘드로글로수스는 대부분의 저희 책에도 마찬가지인데, 콘드로글로수스는 그 그림이 없습니다. 콘드로글로수스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본 하이오이드 본이죠, 그죠? 하이오이드 본에는 레서 코누어라고 해서 그레이터 코누가 뒤쪽에 이렇게 있고 레서 코누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구조물의 안쪽에서부터 수직으로 상승해서 하이오글로수스하고 지니오글로수스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인트린식 머슬 오브 텅에 섞이는 짧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콘드로글로수스를 하이오글로수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부학자에 따라서는.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표시하든 저희 책에 4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익스트린식 머슬이 4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 이름을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육들의 오리진하고 정지를 보시게 되면, 지니오글로수스는 정중선의 양쪽에 있고 아래 턱뼈의 윗 턱 끝까지 수피리어 멘탈 스파인이죠. 수피리어 멘탈 스파인에서 기시해서 부채 모양으로 후상방으로 가서 혀 등과 혀 끝의 점막에 정지한다 이죠. 작용은 혀를 앞쪽으로 당기고 혀의 중앙 부분을 밑으로 당겨서 혀를 말리게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불혁은 하이오글로수스 같은 경우는 목불뼈의 몸통과 바깥쪽과
큰 뿔 그레이터 혼의 앞부분에서 기시해서 앞 위쪽 전상방으로 가서 혀의 옆면에 정지한다. 혀를 낮추고 뒤로 당기는. 자, 위치를 보시면 대충 혀를 뒤로 당기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지니어 글루스스 연두색의 경우에는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혀가 앞쪽으로 당겨져 오겠죠. 그죠? 즉 멘탈 스파인 쪽으로 혀가 앞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반면 하이오 글루스스는 당기면 혀가 낮아지고 뒤로 가겠죠. 방향상으로. 예, 스타일로 글루스스는 뒤 위쪽으로 당기는 거, 붓돌기 방향으로 혀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작은 뿔 혀근은 레서 혼에서 인접 부위에서 기시하고 혀 등에 정지하고 작용이 뭐가 있는지 좀 애매합니다. 하이오 글루스스랑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익스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은 좋은 것이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단 하나, 하이오가 아니고 하이포글로살 너브 12번째 신경, 뇌신경 중에서 그것이 담당합니다. 네, 머슬스 오브 텅 중에 인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 네, 인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 뭐 이건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수피리어 론지튜디널 머슬 오브 텅. 좀 기네요, 그죠? 네, 두 번째 인피리어 론지튜디널 머슬 오브 텅. 세 번째 트랜스버스.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론지튜디널만 그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트랜스버스하고 네 번째 버티컬은 없는 거죠. 그냥 하나 단독으로 있어서 뭐 축 3개 있는 거 X, Y, Z 축 방향으로 각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혀를 이렇게 관상면에서 절단을 해서 봤을 때 위에 이제 파필라가 보이고요. 예, 이 방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관상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이게 수피리어 론지튜드널, 여기가 인피리어 론지튜드널이 있는 데이고, 그 다음 가운데에서는 뭐 버티칼이 이렇게 있고 트랜스버스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외래 설근들이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이오글루스스 부분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일로글루스스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주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지니오글루스스죠, 그죠? 지니오글루스스의 버티컬 파이버들이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텅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그려본다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텅이 이렇게 있으면 수피리어 론지튜디널의 방향, 이거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모양일 때 해부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인피리어 론지튜디널이고요. 그 다음 트랜스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버티컬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니오 글루스스 머슬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버티컬 방향으로 있으면 혀의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버티컬 머슬스 오브 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링구얼 septum이라고 해서 텅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양쪽이 합쳐진 겁니다. 양쪽이. 그래서 여기 링구얼 septum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의 요약을 보시게 되면, 먼저 수피리어 론지튜드널 같은 경우에 혀의 위, 등 전망 밑에서 세로로 주행을 하고, 여기서 세로로 주행한다는 게 론지튜디널이라는 뜻이죠. 상종주 설근으로 번역되는데요. 혀뿌리에서부터 루트 오브 텅부터 혀끝 설첨에까지 이른다. 혀를 짧게 하겠죠, 수축하면. 그 다음에 인피리어 론지튜드널은 혀의 아래에서 세로로 주행을 하고, 혀 뿌리에서부터 혀 끝까지 역시 이른다. 혀를 짧게 주행하는 것이고, 혀 가로근 트랜스버스 머슬은 혀 세로근과 혀 위 세로근과 혀 아래 세로근 사이를 가로지르는 근육 섬유로서 링구얼 septum에서 기시해서 양쪽으로 주행해서 혀의 바깥 모서리에 이른다. 자, 그러니까 이 트랜스버스 파이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시가 여기 있는 septum이고 정지가 양쪽 끝이기 때문에 짧아지면 혀가
좁아지면서 동시에 길게 하는 그런 역할을 메롱할 때 하는 작용이 트랜스버스 머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혀의 수직근은 당연히 혀를 납작하게 만드는 건데 혀의 설배 등에서부터 혀등, 돌줌옵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돌줌옵텅, 혀등, 이건 한글이니까 그렇고요. 설배라고 할 때 배라는 건 등, 배자, 한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혀등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오리진이 그러니까 혀등이고 인설션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인설션 방향으로 이 부분 이제 이게 좁아지면 이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혀가 납작해지겠죠. 사실은 오리진 방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 사실은 이게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구분하기가 약간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 네, 인트린식 머슬 소프통의 기본적으로 지배 신경은 하이포글로살 러브, 익스트린식이랑 인트린식이랑 모두 8개의 근육이 다 하이포글로살 러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혀 근육 작용 시 틀니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오 글로소스 하요이드가 아니고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은 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으로서 혀를 앞으로 굽히는 작용을 하고, 이런 작용은 틀니가 위로 올라올 때 하악 의치의 전치부의 설측면을 압박해서 틀니의 스테빌리티를 도우는 작용을 오히려 합니다. 위에 잘 놓아지면. 물론 이게 이제 링괄 플랜지가 너무 깊게 위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잠깐 지워가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혀라는 것 때문에 하악 틀니는 상악 틀니에 비해서, 입천장에 있는 상악 틀니에 비해서 그 면적이 작아지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인데, 뭐 그런 이 불리한 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틀니를 잘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의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틀니를 한번 일단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를 보통 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유려한 S자 커브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그림이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좌우지간 여기에 이제 뭐 대구치가 이렇게 놓아질 테고, 뭐 앞에 소구치, 뭐 견치 뭐 이렇게 있다고 치아는 다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 텅이 이렇게 뭐 메롱하고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니오 글로수스는 앞쪽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덴처의 링구얼 플랜지 중에서 이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는 것인데요. 혀가 이 위에 이렇게 잘 평소 때 적당히 덮여서 있으면 스테빌리티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게 과도하게 연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이제 혀가 들릴 때 아래쪽 뒤쪽에서 덴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절단면에서 보면은 틀니가 이렇게 앞에 놓을 테니까 지니오 글로수스가 많이 들리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들리면 틀니를 이렇게 떨어지는 힘을 작용할 수도 있지만, 틀니가 세게 안착이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서 이제 살이 파진다든지 하는 얼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 써드려서 궤양이죠. 궤양. 하이오글로수스 머슬은 설굴근 음식을 삼킬 때 위로 올라가서 하악 의치 사이 3대 구지 설측 부에 영향을 준다. 자, 그 음식을 삼킬 때에는 고강저가 들어 올려지는데, 그 마일로 하이오드 머슬하고 마찬가지로 하이오글로수스 머슬도 이때 이 부분에 혀가 이제 많이 위로 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에 지금 하이오글로수스 머슬이 이렇게 있으면서 덴처의 링괄 플랜지 쪽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피리어 론지투디널 머슬의 경우에는 혀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피리어 론지투디널 머슬과 버티컬 머슬이 동시에 작용하면 혀의 양쪽 모서리가 옆으로 퍼져서 하악 의치의 설측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표시했던 이 부분을 압박하게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스테빌리티에 오히려 도움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혀 가로근 트랜스버스 머슬로부터인가 혀 수직근이 동시에 작용하면 혀는 길어지고, 이로 인해서 혀 끝은 아래턱 앞니 절단면을 넘어서서 하악 의치 앞쪽 부위 위로 올라가서 이를 압박하는 작용을 한다. 뭐 혀를 앞으로 이렇게 뭐 틀니를 끼고 계셔도 메롱할 수 있죠. 너무 많이 나오면 들립니다. 그죠? 혀 가로근 트랜스버스 머슬로부터인가 혀
턱끝 죄송합니다. 턱끝 혀근인 지니오 글로서스 머슬이 동시에 작용하면 혀가 앞으로 심하게 굽어져서 플로우 오브 오랄 캐버티 입안 바닥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때 혀끝은 하악 의치의 설측면을 압박하게 된다. 뭐 좀 과도한 운동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틀니를 만들 때 중요한 운동은 이런 과도한 운동보다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에서 틀니의 안정성이 침범을 받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머슬스 오브 파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스 오브 파링스. 머슬스 오브 파링스에는 총 6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 인두 벽의 구조를 보면 인두 파링스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막 근육 및 외막의 3층으로 이루어지며 인두의 바깥벽과 뒤벽은 좌우 6개의 발달된 인두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 자, 좌우 6개의 발달된 인두 근육층, 이 부분이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 근육의 수축으로 입안, 오랄 캐버티의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 인두라고 하는 구조가 오랄 캐버티로부터 에소파거스까지 중간 연결 부위니까 식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인두 수축은 superior constrictor muscle of pharynx 혹은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 muscle하고 이하 인두 수축근 middle constrictor pharyngeus, inferior constrictor pharyngeus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두 올림근 levator muscles of pharynx는 인두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두 수축근은 이름을 외우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그죠? 먼저 괄호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컨스트릭터 머슬들, 네, superior constrictor muscle of pharynx라고 해도 되고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middle constrictor pharyngeus, 세 번째 inferior constrictor pharyngeal muscle, pharynx. 뭐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매우 간단한데요. 네,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는 요겁니다. middle constrictor pharyngeus는 요거고요. inferior constrictor pharyngeus는 이거고요. 당연히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는 벅시네이터 머슬과 함께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테리고 맨디블라 랩페를 만들죠, 그죠?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두 거근들, 레베이터 머슬들. 레베이터 머슬들은 레베이터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외워야 되는데요. 먼저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두 번째 팔라토 파린지우스, 자, 요것은 실제로 그 팔라토 파린지우스는 팔레이트 머슬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세 번째 살핑고라고 하는 것은 귀관 오디토리 튜브, 귀 인두관이 아니라 오디토리 튜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핑고 파린지우스,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여기서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스타일로 파린지우스입니다. 이쪽 그림에서는 여기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살핑고 파린지우스는 여기에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팔라토 파린지우스는 이 뒤에 있는 팔라토 파린젤 아치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팔라토 파린지우스가 되겠죠. 자, 이 6개 근육에 정리되어 있는 오리진하고 인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두 수축근 같은 경우 있는 곳은 나비뼈의 날개 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그러니까 미디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뒷모서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리고 만디블라 라페가 지나가게 되고요. 아래 턱뼈, 턱목불 근선의 마일로 하이오딘의 D급 부위, 그리고 스페노이드 본의 날개 갈고리 테리고이드 헤뮬러스가 되겠고요. 정지는 파린젤 라페에 붙습니다.
작용 삼킬 때 위 인두를 수축하는 것이 되겠죠. 미들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같은 경우는 기시가 하이오이드 본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하이오이드 본에서 이렇게 기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는 인두 솔기 파린지알 라페입니다. 파린지알 라페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래 인두 수축근 역시 정지는 파린지알 라페이고요. 기시는 라링스의 바깥쪽 부위에서 라링스의 바깥쪽 부위니까 라링스를 이루고 있는 방패연골 및 반지 연골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정지는 역시 파린지알 라페라고 말씀드렸고요. 작용은 각각의 인두 부분, 위 인두, 중 인두, 가운데 인두, 아래 인두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신경은 인두신경 얼기의 가지, 더부신경의 네 부분으로서 미주신경의 인두가지를 통해서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두 수축근 같은 경우는 미주신경이 위 후두신경의 바깥가지가 분포해서 약간 다릅니다. 그죠? 네, 인두 올림근을 보겠습니다. 레베이터 머스로파링스 인두 거근을 요약해 보면 먼저 스타일로파린지우스, 스타일로파린지우스는 이름 그대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지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방패연골과 파링스의 바깥 부위에 붙습니다. 이 그림을 대충 보시면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쭉 내려가서 방패연골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인설션을 볼 수가 없죠. 작용은 음식을 삼킬 때 인두벽의 바깥쪽 벽을 상외방으로 끌어당겨서 인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소파린젤 러브가 분포합니다. 자, 팔라토파린지우스 머슬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입천장 널 힘줄 팔라타인 에이포뉴로시스에서 나오고 스페노이드 본의 날개 갈고리 테리고이드 헤뮬러스 및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내측판에서부터 기시를 합니다. 정지는 파링스의 바깥쪽 부위 그리고 방패연골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의 뒷모서리 쪽에 분포를 해서 닿게 됩니다. 인두를 들어 올리고 코 인두가 닫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프트 팔레이트 자체를 움직여서 레이조파링스가 닫혀서 이제 뒤로 역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죠? 신경은 인두신경 얼기의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귀간 인두근 살핑고파린지우스 머슬은 귀간 오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오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지는 입천장 인두근육 팔라토파린지알 머슬과 섞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인두를 들어 올리고 오디토리 튜브를 열어줍니다. 역시 인두신경 얼기의 가지가 지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1학기 때 배우셔야 되는 모든 근육에 대해서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